엄마, 엄마! 벙어리 아이는 처음 만나는 채원을 보고 갑자기 엄마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꼬마야, 내 엄마가 아니야. 김 기사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 년이나요? 4년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함구증이라고,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채원의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녀 역시 7살 때 엄마를 잃었거든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채원의 앞치마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김 기사는 입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4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했던 일을 이름도 모르는 젊은 여성이 해낸 것이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유진이 겨우 7살이었을 때 어머니 지원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강남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김 기사가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게 차는 은평구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갑자기 한 곳에 고정되었어요. 도로변의 작은 가게 앞에서 젊은 여성이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초점을 찾았습니다. 엄마. 김 기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이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고 차가 급정거했어요. 황급히 백미러로 유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 기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이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치료사도, 그 어떤 약도 이 아이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진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두부를 팔고 있는 그 여성을요. 엄마. 김 기사는 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뛰어내려 뒷문을 열자 유진이 당연하다는 듯 차에서 내렸어요. 아이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리고 무기력했던 걸음이 아니라 간절한 걸음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곧 자신 앞에 선 소년의 모습에 눈을 크게 떴어요.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남의 대저택에서 장민준 회장이 김 기사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56세의 그는 손자 유진의 할아버지였죠. 두부가게 젊은 여성.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4년 전 떠난 아내 강수진의 사진이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내가 직접 가보겠네.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은평구 골목길로 천천히 들어섰어요. 뒷좌석에는 장민준과 손자 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이가 오늘은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게가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차가 작은 두부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먼저 내렸어요. 56세의 그는 평소 당당한 걸음걸이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젊은 여성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연보라색 앞치마를 두른 채 두부를 썰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놀림,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카락. 민준의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 옆모습, 저 손놀림. 24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유진이 차에서 내려 민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조급하게 할아버지를 재촉했어요. 민준은 정신을 차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왔던 아이와 함께 낯선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어서 오세요. 어제 꼬마구나. 오늘은 할아버지랑 같이 온 거야? 채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수진의 이마였습니다. 수진의 눈매였습니다. 수진의 인매, 수진의 보조개까지. 눈앞의 젊은 여성은 24년 전 수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채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었어요. 저 실례지만 성함이. 한채원이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씨. 수진의 성이었어요. 어머니는. 채원이 계산대 옆에 작게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네, 그거네. 저희 엄마는 한수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수진.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여성은 틀림없이 수진이었어요. 자신이 24년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여자.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짧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신혼 시절의 수진. 부엌에서 두부를 썰며 웃던 모습. 지금 채원이 하던 것과 똑같은 동작, 똑같은 손놀림이었어요. 민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유진이 채원의 앞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 또 그 말이었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채원이 부드럽게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꼬마야, 나는 엄마가 아닌데?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랑 가자. 엄마. 유진은 채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보다 처음 본 이 여성 곁에 있고 싶어 했어요.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유진을 가게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려서 핸드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김 실장.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긴급 신원조사가 필요하네. 한채원이라는 여성이야. 은평구에서 두부 가게를 하고 있어. 최우선으로 처리해줘.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23살. 23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어요. 수진이 떠난 건 24년 전.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속 여성은 틀림없이 수진이었습니다. 설마. 민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임신한 채로 떠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두부 가게만이 오후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안에서 채원이 유진에게 순두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수진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손놀림으로요. 그날 이후로 유진은 매일 두부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후 4시 정신과 치료가 끝나면 김 기사에게 졸라서 은평구로 향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게에 가겠다는 의사만큼은 또렷하게 표현했습니다. 채원은 유진이 올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를 해두었어요. 미지근하게 식힌 순두부, 작은 숟가락,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자리. 창가 옆 작은 의자가 어느새 유진의 지정석이 되었습니다. 유진아, 왔구나. 채원이 웃으며 인사하면 유진은 곧장 그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그 호칭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채원은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든 그게 아이에게 위안이 된다면 괜찮았습니다. 유진은 채원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두부를 썰면 옆에서 지켜보았고 손님을 응대하면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치 엄마 곁을 지키는 아기 새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채원이 유진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채원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유진의 엄마 지원이었습니다. 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사진 속 여성은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이마선, 눈매, 입모양까지 마치 쌍둥이 같았습니다. 채원은 무의식적으로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강수진의 사진과 유진 엄마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랑도 닮았네. 세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과 엄마 그리고 유진의 엄마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했어요. 유진아, 이분이 유진이 엄마구나. 정말 예쁘시다. 채원이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채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채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4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자신을 통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가게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두 사진의 유사함이 보였습니다. 지원과 저 젊은 여성이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속 여성까지. 이 둘의 관계가 뭐지? 김 기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급히 신원조사를 지시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을 데려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유진아, 이제 가야지.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채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일 또 와도 돼. 채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또 보자.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유진이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어요. 채원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채원은 혼자 남아 사진들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엄마 사진과 유진이 보여준 사진.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닮은 걸까? 대답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밤이 깊어가는 은평구 골목에서 작은 두부 가게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신원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한채원 23살, 모친 한수진 사망, 부친 공난.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부칠란에 고정되었어요. 공난.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채원의 나이가 23이니 23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건 24년 전. 그럼 수진이가 사라진 시기랑.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기면 수진이 떠나기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진 채 사라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지는 임신 사실을 말했을 거야. 그녀가 그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 리 없었습니다. 둘 사이는 사랑이 깊었으니까요. 적어도 민주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하십니까?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외할아버지 한철수의 위치를 파악해줘. 서류에는 채원의 외할아버지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한철수 78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가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부친 공난. 네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안 썼지?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숨긴 것일까요? 수진이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아버지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것일까요? 민주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아. 24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텅 빈 방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첫째 딸 지원도 놓고 연기처럼 사라진 아내. 왜 떠났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도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뿐이었어요. 민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수진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딸 공란으로 남은 부친, 그리고 자신을 쏙 빼닮은 채원의 얼굴. 민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철수를 만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왜 떠났는지, 채원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진실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어쩌지. 아니, 더 무서운 건 진실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일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23년간 자신은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할 말이 있었던 거야? 내가 들어줬어야 하는 말이. 사진 속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4년 전 그 미소 그대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은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채원은 가게 문 앞에 붙은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청에서 나온 공고문이었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계획 안내. 해당 구역 건물 철거 예정. 세입자 보상금 없음.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몇 개월 내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작은 두부 가게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채원은 공고문을 떼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맨손으로 시작한 곳이었어요. 나중엔 엄마도 함께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던 곳. 할아버지와 엄마의 손때가 묻은 도마, 엄마가 쓰던 앞치마,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까지. 채원에게 이곳은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채원은 벽에 걸린 사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가게인데. 그날 밤 채원은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78살의 한철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폐렴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채원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채원이구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채원은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 가게가 재개발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가게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우리 가게인데 할아버지와 엄마가 평생 지킨 곳인데. 채원이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채원아, 포기하지 마라. 싸워봤자 어떻게 이겨요. 상대가 대기업이래요. 태산건설이라고. 철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산. 그 이름을 듣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내 엄마처럼.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처럼요? 그래. 수진이도 힘들 때 포기 안 했어. 너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 신문 배달, 낮에 식당일, 밤에 청소까지.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았어. 채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요. 알겠어요. 싸워볼게요. 채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남긴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채원이 아빠 만나면 줄 게 있다. 네. 할아버지, 뭐라고요? 채원이 물었지만 철수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에 잠이 든 것이었어요. 채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라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 이름조차 모르는 아빠. 할아버지, 아빠가 누군데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채원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가게도 위기, 할아버지 건강도 불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채원은 일어섰습니다. 엄마처럼 강해지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지켜볼게요. 끝까지. 병실을 나서는 채원의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며칠 후 한여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산건설 본사 앞에 젊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채원이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피켓이 들려 있었어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문장들이었습니다. 부당한 재개발 반대. 수십 년 전통 가게를 지켜주세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지나갔어요. 하지만 채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요. 속으로 되뇌며 버텼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켓만 꼿꼿이 들고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몇몇이 채원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아까부터 계속 서 있던데. 재개발 반대래. 세입자인가 봐. 에이, 저래봤자 소용없어. 채원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찔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하고 나온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볕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35도를 넘는 폭염이었어요. 아지랑이가 아스팔트 위로 일렁거렸습니다. 채원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눈앞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태산건설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 여성이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저 사람이 한채원입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 신원조사를 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수진의 딸일지도 모르는,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 뭐라고? 민준이 다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채원이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러다 쓰러지겠어.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급히 회장실을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습니다. 민준은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5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채원이 막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있었어요. 피켓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학생, 괜찮습니까? 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이 흐릿했지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 왔던 유진의 할아버지였어요. 네, 괜찮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채원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민준이 채원을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어요. 얼굴은 불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누가 구급차 불러. 민준이 고함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민준은 채원을 안은 채 그늘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양복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밑에 깔아주었어요. 누군가 물을 가져왔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채원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눈 떠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채원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어요.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채원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마치 24년 전 사라진 수진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듯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채원이 들것에 실렸어요. 민주는 망설임 없이 함께 올라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서울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민주는 채원의 손을 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채원의 얼굴이 24년 전 수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응급실 흰 천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났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채원이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난 걸까요? 깨어나셨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 의자에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 재킷도 없이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채원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아직 무리하면 안 됩니다. 민준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채원은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어요. 제가 쓰러졌나요? 네. 열사병과 과로입니다. 의사 말로는 며칠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것 같다고. 채원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재개발 공고를 받은 후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밤새 대책을 찾아보고 새벽에 가게 일을 하고 낮에는 시위를 했으니까요. 누구세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 오셨던 유진이 할아버지시죠? 그런데 왜 여기까지 함께 왔는지, 왜 몇 시간이나 옆에 앉아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열사병이라 수액 맞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며칠 쉬시면 돼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낯선 노신사가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걸까요?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원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DNA 검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DNA요? 왜요?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평소 회장으로서 보여주던 단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이유는 나중에 일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채원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절실한 것을 읽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간절해 보였어요. 채원은 한참을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가게에 왔을 때 얼어붙었던 표정, 서둘러 자리를 피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떨리는 손. 알겠어요. 채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채원과 민준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가볍게 훑는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채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DNA 검사라니.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이 너무 아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끝내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채원이 잠든 후에도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이마, 수진의 눈매, 수진의 코, 너무 닮아 있었어요. 수진아, 민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23년을 몰랐던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었지만 민준의 가슴 속에는 희미한 빛 하나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었어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민준에게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비서에게 물었어요. 결과 아직 안 나왔나? 아직입니다, 회장님. 민준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민주는 검은색 벤츠 뒷좌석에 앉아 은평구를 향했어요. 운전은 김 기사가 했습니다. 차는 두부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멈춰 섰어요. 어둠 속에서 가게 불이 켜졌습니다. 채원이 새벽 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민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새벽부터 일하는구나. 채원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손수레에는 빈 상자들이 실려 있었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야 했습니다. 쓰러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다른 장소에서 채원을 지켜보았어요. 그녀가 할아버지 병원에 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요양병원 로비에서 멀찍이 서서 채원이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1시간쯤 후에 채원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옮겨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밤에는 가게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채원이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춰서서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여성이 자신의 딸이라면 2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없이 엄마마저 일찍 여의고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왔을 텐데. 미안하다.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한철수 씨를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요양병원 3층 병실 앞에서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78살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민준이 다가가자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장민준? 민준이 놀랐습니다. 절 아십니까?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한테 들었어. 사진도 봤고.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에 대해 말했다는 뜻이었어요.
민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수진을 지키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년간 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철수가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일어나게. 앉아서 얘기하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철수는 그런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랍 열어보게. 민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어요. 가족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거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원이 아빠 만나면 주라고 했어. 민준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것이라는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읽어보게. 모든 진실이 거기 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어요. 약 기운에 다시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4년간 알지 못했던 진실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수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준에게.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수진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민준과 결혼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민준의 눈앞에 2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원이를 낳았다. 민준이 너무 좋아했다. 첫째 딸 지원이 태어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작고 빨간 아기를 안고 기뻐하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어야 했는데라고 중얼거렸죠.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둘째를 가졌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성별 나올 때까지 민준에게 말하지 말래.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둘째라니. 수진이 둘째를 임신했었다는 말인가요?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엔 아들이겠지? 그 전까진 부정 타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수지는 혼자서 산부인과에 다녔던 것이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또 딸이래. 어떡하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딸. 채원이었어요. 수지는 채원을 임신한 채로 그 사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더러 나가래.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민준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어머니가 수진을 쫓아냈다는 말인가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말하면 친정 부모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나는 서명했다. 민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4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텅 빈 방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죠.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그 여자 짐 싸서 나갔어. 이혼 서류 두고.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다른 남자 만났나 보지. 돈 싸들고 애도 내팽개치고 나갔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식당을 찾아갔다. 배가 많이 부른 채로 일 시켜달라고 했다. 수진이 친정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채원이를 낳았다. 첫째 딸 지원이를 닮았다. 미안해 아가야. 지원아 미안해 보고 싶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채원이 태어났을 때 수진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새벽 신문 배달, 낮 식당, 밤 청소. 하지만 채원이 웃는 얼굴 보면 힘이 난다. 이를 악물고 일했던 수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3가지 일을 했다니.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고 힘이 없었어요. 가난 말기래. 채원아 미안해. 엄마가 더 오래 못 있어줘서.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아 사랑했어. 미안해.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채원아, 아빠를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이 일기장을 전해줘.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 놓아 울었어요. 수진아. 복도에 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내가. 24년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수진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슴속에 쌓인 24년의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이제라도 채원이는 내가 지킬게. 약속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민주는 일기장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DNA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목숨 바쳐 지킨 자신의 딸. 수진의 부엌 며칠 후 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민준과 채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를 앞에 두니 손이 떨렸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민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채원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한 줄에 멈췄어요. 친자 확률 99.9%.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3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채원아.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채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제야?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23년 동안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엄마마저 일찍 잃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채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상담실 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어머니가 쫓아내신 줄. 민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56세의 대기업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쫓아냈다고요? 민준이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일기장이었어요.
여기 모든 진실이. 채원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글 사이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채원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낮 식당일 밤 청소, 3가지 일을 하며 자신을 키운 엄마. 아프면서도 끝까지 웃어 보이던 엄마. 그 엄마가 이런 사연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채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채원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품에 기대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 채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른 아빠였어요.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채원을 더 꽉 안았어요. 미안해, 우리 딸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23년의 시간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상담실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채원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그러신 거예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원하셨어. 가난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내 엄마가 딸만 낳으니까 몰래 쫓아내신 거야.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손녀인 자신을 존재조차 모르게 만든 할머니라니.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지. 민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민준이 채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채원아, 이제부터 아빠가 곁에 있을게. 늦었지만 남은 시간은 다 줄게. 채원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아빠의 손. 아빠. 채원이 다시 그 품에 안겼습니다.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봐. 우리 딸 찾았어. 이제 내가 지킬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3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눈물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에 자리한 민준의 저택 다이닝룸에 4사람이 모였어요. 민준, 채원, 유진, 그리고 건강이 조금 회복된 철수 할아버지까지. 철수는 고급 요양원으로 옮긴 후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민준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준 덕분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가족 식사를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채원이 직접 만든 두부전골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채원 이모가 만든 거예요. 유진이 철수에게 두부를 건넸습니다. 7년간 침묵하던 아이가 이제는 능숙하게 말을 했어요. 채원을 만난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두부를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 손맛이야 똑같아. 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민주는 그런 채원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 남긴 것들이 채원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어요. 채원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수진이가 남긴 가족을,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을 이제라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채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우리 다 함께해요. 철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호강을 하다니
민준 씨 덕에 남은 여생을 편히 사네.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남겨줬어. 유진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병원 안 가도 된대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선생님이 다 나았대요. 채원 이모 덕분이래요. 민준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엄마 지원이도 내 할머니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7년간 굳어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철수를 요양원까지 직접 모셨습니다. 채원과 유진도 함께였어요. 요양원 앞에서 철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내가 건강 완전히 회복하면 다시 우리 가게로 돌아갈 거야. 당신네 집도 좋지만 내 평생 일터가 그리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아버님. 제가 매주 찾아뵐게요. 유진이랑 같이요. 채원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가게 리모델링 끝나면 같이 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철수가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약속이지. 할아버지가 꼭 지킬게.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지키지 못한 것들, 자신이 대신 지키겠다고. 채원도, 철수옹도, 그리고 유진이까지. 이제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채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유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27살이 된 채원은 거울 앞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어엿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채원은 민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성강식품연구소에서 한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채원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철저히 숨겼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이모, 오늘도 일찍 가요? 15살이 된 유진이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유진은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 있었어요. 채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유진이 씩 웃었어요. 이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채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유진아,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유진이 깔깔 웃었어요. 7년 전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장난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인근 카페였습니다. 채원의 맞은편에 28살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같은 연구소 선배인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지방국립대 식품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죠. 채원 씨, 저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태준이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직도 대출 갚고 있고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채원 씨랑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데. 채원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선배, 저도 원래 노점에서 두부 팔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랑 단칸방에서 살았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채원 씨는 항상 품이 있고 교양 있어 보이는데. 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준의 얼굴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며칠 후 태산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강태준 선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용을 훑었어요. 강태준, 28살. 지방국립대 수석 졸업. 어머니 투병 중. 학자금 대출 상환 중. 동료들 평판 좋음. 채원에게 진심으로 대함. 채원이 회장 딸인 줄 전혀 모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엄마병 수발하며 빚 갚고 중얼거리던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이 청년이 우리 딸한테 진심인 것 같아. 주말 저녁 민준의 저택 서재였습니다. 채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잠깐 얘기해도 돼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이 소파에 앉았어요. 아빠, 저 회사에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민준이 책을 덮었습니다. 알고 있다. 강태준 선배지? 채원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빠가 회장이잖니. 우리 딸이 누구 만나는지 어떻게 모르겠니? 채원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아빠, 그 선배는 집안이 어려워요. 저랑은 너무 다른 환경이고 혹시 아빠가 반대하실까봐. 민준이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원아, 아빠가 너한테 뭐라 할 자격이 있겠니? 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도 너희 엄마 수진이를 사랑했어. 재벌 아들이었던 나랑 가난했던 너희 엄마.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아빠 부모님이 반대했지. 그래서 아빠는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민준이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청년이 좋더라. 가난해도 정직하고 무엇보다 우리 딸한테 진심이야. 아빠가 못 이룬 사랑, 너는 꼭 지켜. 채원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회장 딸이라는 걸 그 사람이 널 정말 사랑하게 된 다음에 알려줘. 신분 때문이 아니라 한채원 그 자체를 사랑하게 만들어.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약속할게요. 그날 밤 채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핸드폰에 태준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채원 씨, 오늘 커피 마시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점심도 같이 먹을래요? 채원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선배. 저도 행복했어요. 내일 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평구 골목에 자리한 수진의 부엌이 새롭게 단장을 마쳤어요. 낡은 가게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지만 벽에 걸린 수진의 사진만은 그대로였습니다. 82살이 된 철수 할아버지가 가게 한쪽에 앉아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주 3회 가게에 나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철수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단골 손님이 인사했어요. 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우리 손녀 덕이지. 손녀 사위도 효자야. 가게 주방에서 32살이 된 채원이 두부를 썰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남편 태준이 국물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가게 일을 도왔어요. 태준은 결혼 전에 채원이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채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아버님 오신대. 태준이 말했습니다. 응, 유진이랑 같이 온다고 했어. 잠시 후 검은색 벤츠가 가게 앞에 멈췄어요.
65살이 된 민준이 내렸습니다. 옆에는 20살 대학생이 된 유진이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배고파요. 유진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청년으로 자란 유진은 연극 영화가에 진학해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엄마 지원이 꿈꾸던 길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4사람이 들어왔어요. 2층 가족 공간에서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철수, 민준, 채원, 태준, 유진. 그리고 채원의 품에는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민준이 아기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아 봐. 우리 손녀야. 너를 닮았어. 채원이 아기를 민준에게 건넸어요. 아빠 안아보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팔 안에서 느껴졌어요. 벽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사진과 지원의 사진. 따뜻한 햇살이 그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채원이 만든 두부전골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참말로 그렇구만. 유진이 밝게 웃었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요. 채원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우리 딸 사랑한다. 태준이 채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철수가 흐뭇하게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수진이 남긴 작은 두부가게는 이제 세대를 잇는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손녀의 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벽사진 속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묻혀있던 진실은 빛을 찾았고 흩어졌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